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종교육 공동체로 시작합니다. 중등교육 정책협의회 사회를 맡은 글벗중학교 교장 김미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교육계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공동체가 하나 되어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을 모시고 학생 대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함께 세종 중등교육의 현황과 코로나19의 이후의 과제 및 바람, 고민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 김응현 장학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고등학교 김종호 교감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치원 여자중학교 이은재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진중학교 김혜정 학부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솔고등학교 윤정 학부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지고등학교 정은혜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생 대표입니다. 세롬중학교 최은서 학생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대표로 아름고등학교 윤서연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종 중등교육의 생생한 공동체 의견을 오늘 마음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세종 중등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담당 장학사들의 발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백윤희 장학관입니다. 중등교육은 혁신 1기가 시작되던 2014년도 13교이던 중학교가 25교로 8교에 불과했던 고등학교가 어느덧 20교가 되는 등 나날이 성장하는 세종교육의 외연에 걸맞는 안정적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렇듯 지난 6년간 24개의 중고등학교가 새로 문을 여는 가운데 신설교의 빠른 안정과 더불어 확산형 세종 자유학년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지역연계 고교학점제 등 세종의 특성을 활용한 특화된 정책을 통해 모든 학교가 고르게 좋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중등교육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이제 중등교육과 세 분의 장학사님들이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자유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김영주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종 중등교육과정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는 세종 자유학년제, 중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나다움 성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참여형 수업을 통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한 개 학기로 운영하던 자유학기제를 지난해 자유학년제로 전면 확대하였고 중학교 2, 3학년에서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자유학년 교육과정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년 이후에 중 2, 3학년을 대상으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열어 학교 밖 진로 전공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와 같은 지역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심화 주제 영역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유학년제의 취지를 확산시키고 초, 중, 고 연계 진로 성장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학부모에게 자유학년제가 시험을 보지 않는 학년, 노는 학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 자유학년제를 나를 찾는 교육과정으로서 개념과 원리의 바탕을 둔 탐구학습과 체험을 통한 자기 이해,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을 알아가는 활동적 교육과정이라는 공감대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제가 중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나다움 성장 프로젝트는 중학교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학년별 연계성 있는 성장 목표를 구체화하여 학년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종중학교 교육력 제고 프로젝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자유학년인 1학년, 탐구학습 집중학년인 2학년, 진로 집중학년 3학년으로 이어지는 학년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생활권역별 주니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포함한 중학교 진로진학 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중학교 진로 성숙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학교 교육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초, 중, 고 교육과정 연계를 고민해야 하므로 초, 중, 고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초, 중, 고 교육과정 연계 연구회 등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 급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확보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교학점제 고교교육과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김웅현입니다. 우리 세종교육은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으로 고교 미래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이미 미래형 고교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교과 특성화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밖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고도화하는 등 세종형 고교 미래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단위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 운영하던 교과 특성화 학교는 2020년 현재 14개 교로 지정하여서 학교 안 교육과정 특성화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진로 전공 탐구를 지원하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 2, 3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수능 위주 전형 확대에 따라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4와 전문대학 및 취업을 대비하는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5 영역을 신설하여 컴퓨터, 조리, 공예, 미용 등 진로에 도움이 되는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2학기부터 운영합니다. 학교 간 특화된 과목의 강좌를 온라인을 통해 서로 공유하는 연합형 교육과정을 차근히 준비해서 보다 학습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제2특성화고인 세종장영실고등학교를 개교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미래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의 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3특성화고를 비롯해서 직업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대한 요구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과제는 세종형 고교학점제를 현장과 함께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교과 특성화학교에 특화된 과목 수업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캠퍼스형 연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일반화해서 2025년까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지역 연계 학점제형 교육과정 모형 구축을 위한 선도지구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 세종 일반고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보다 고도화하고 2023년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과 더불어 고교학점제 으뜸 실천학교로 운영되는 등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노력할 것입니다. 진정한 고교학점제 안착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 내실화할 것입니다. 진로맞춤 교육과정, 학력 신장, 성공 진학을 위해 교사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교과 연구 동아리의 확대, 교과교육 연구의 활성화,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그리고 진로진학 전문가 양성, 과학, 수학, 심화 연수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게는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부터 크게는 학교 운영 시스템 혁신까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중등 원격 수업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중등교육과 장학사 정미영입니다. 업무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등교육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개학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교사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원격 수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원격 수업 유형 등을 학교마다 촘촘하게 준비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확산하는 방식으로 모든 학교가 빠르게 적응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원격 수업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시범학교와
학교별 대표 교사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큰 활약을 하기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긴급 재난 등에 대비한 과제로는 우선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학교와 교원의 부담은 줄이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원격 수업의 안정화 및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원격 수업 전환 매뉴얼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지원,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모형 개발, 원격 수업 우수 사례 확대,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후속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학습 결손 및 교육 격차 해소 방안입니다.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 축소로 인해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격 수업 나눔 연구회 등 공동체 기반 교사들의 협업과 우수 사례 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학습 코칭, 온라인 개별화 지도 지원 등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긴급 재난 등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 영역에 대한 성찰일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세종 중등교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등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담당 장학사님들의 발제 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인 세종 자유학년제를 넘어서 나다움 성장교육과정에 대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직접 자유학기제를 겪은 최은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저의 특기와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관심이 있는 수업을 직접 선택하여 들으면서 스스로 깊게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게 진로 탐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1학년 당시 기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재무설계의 달인이라는 수업을 수강하였었는데 이 수업에서 코리안이라는 가상의 기업을 설립해서 관광기념품으로 물건을 계획하고 생산 요소 등을 조사하는 활동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들을 통해서 이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보면서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었는데요. 1학년 때의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 3학년 때의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진로 전공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에게 있어 매우 유익하고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의 영향으로 시험을 보지 않다 보니 시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2학년 1학기에 시험 점수가 크게 하락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정도를 파악해보는 자체적인 평가와 자유학년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우리 은서 학생이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했다고 고백을 해줬어요. 아까 장학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유학년제를 나를 찾는 교육과정이라고 표현하셨고 나를 찾는 활동적인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를 찾아가는 교육과정이고 배움에 직접 참여해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뭐 시험 보는 감각이 늦어지는 거 아니야? 등등 이렇게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자유학년제의 정말 좋은 취지, 그리고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미래의 학생들이 갖춰야 될 역량을 준비하는 것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원여자중학교 이은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2년에 출범한 세종시 교육청이 개청한 이래 외연이 많이 넓어진 만큼 교육의 본질에 다가서려는 노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발제문을 보니까 그동안 세종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진로 또는 진학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은 자유학년, 탐구학습 집중학년, 진로 집중학년으로 이어지는 학년교육과정 강화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여타 교육제도가 연구 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제도화되어서 실천되고 있지 못한 점에 비해 볼 때 학년교육과정 안에 자유학기제의 기본 취지가 학년별 단계에 맞게 설계되고 또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진중학교 학부모님 대표시죠. 중학교 김혜정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1학년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자유학년제가 전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전체로 보편화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중등교육과에서 발제문에서 봤듯이 설계 중인 중학교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학년별 성장 목표를 구체화하는 세종중학교 교육력 제고 나다움 성장 프로젝트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것이 자유학년제와 연계되어 내실 있는 과정으로 잘 실천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이제 세종형 학력이 앞으로 일어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세종형 학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종형 학력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교육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고 많은 토론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날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교육부 장관이 오셔서 같이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미래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교육부 장관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크게 5가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가야 될 곳을 얘기할 때 지속성, 자율성, 포용성, 적극성,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이 5가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걸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세종에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심성, 시민성, 지성. 저 이제 순서를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을 두루 갖춘 학생이 바로 그걸 좀 조금 세분화하면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그 5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세종학력을 갖춘 우리 아이들은 미래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면서 미래의 주역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체로 설 수 있겠다. 세종교육의 세종형 학력, 세종교육의 방향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은 2번째 논제인 맞춤형 진로 진학 교육으로 선도하는 고교 미래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교 교육 정책을 직접 경험한 윤서연 학생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탐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을 진행해왔고 저도 1학년 때부터 4번의 공동교육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매 학기마다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는 캠공은 고등학생인 저에게는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알아보기에 정말 좋은 기회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신청 인원이었습니다. 공학이나 과학 실험처럼 수요가 큰 강좌는 신청이 시작된 지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마감되기 때문에 자신의 수강 신청을 친구 여러 명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캠공 수업 중에 강의식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물론 활동 중심 수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업이 강의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듣는 수업이니만큼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고 경험하는 그런 수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캠공4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가입니다. 네, 지금 윤서연 학생이 질문한 캠공허에 대해서 우리 중등교육과 김응현 장학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연 학생이 얘기한 공동교육과정 이야기 중에 귀담아 들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좌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양질의 강좌가 있지만 여전히 또 그 질적인 측면에서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캠공사는 수능 교과 중에서 고난이도 문항의 문제 풀이를 위한 강좌로 애초부터 목적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과 실력을 고려해서 이제 신청을 해야겠죠. 나머지 공동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강좌 계획서나 강사 진이나 아니면 운영학교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내가 이제 판단해서 고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동교육과정 4도 나한테 맞는 과목인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공동교육과정이란 자체가 단위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학교가 공동체성을 발휘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종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사실 거점 학교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고 공동교육과정 4 같은 경우에는 세종고 그리고 세종여고, 한솔고, 세종대성고가 비전 선도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서 연합형으로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고등학교 김종호 교감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과 특성화 학교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학교와 교육청이 좀 이런 협업을 통해서 당연히 그 산술적으로 뭐 고등학교 하면은 학급수 곱하기 1.9, 뭐 특수 목적고는 뭐 2.0, 3.0 이런 식의 산술적으로 교사를 배정하다 보니까 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참여율을 그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몇 가지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인데 이제 첫 번째로서는 이 교과 특성화 학교가 이 우수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교사의 공감대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학생한테 좀 약간의 주기적인 설명회라든가 좀 교육이라든가 또 교사 연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지속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제 학교 측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도 학교와 관련이 있는데 이 교과 특성화 과정을 이수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뭔가 좀 차별화된 그 교과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예를 들면 수업 방법이라든가 그 학생들의 평가 방법을 좀 다양화한다든가 이러한 교과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으로서 이런 교과 특성화 과정을 이수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 뭐 학급 자치 활동 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을 좀 특성화시켜서 그 학생들이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감 선생님 중에 서현 학생하고 좀 중복되는 것이 많은 거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그래도 뭔가 교육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첫 번째는 그 진로에 맞춰서 신중히 이제 과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과목별 충분한 그런 그 정보를 충분히 저희가 알고 습득하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나 그런 제공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강 과목의 그 제목만 보고 그것을 엄마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그 그 내용을 잘 보지 못하고 제목만 보고서 수강을 해서 또 수강 후에는 또 내가 이것을 괜히 했구나 하는 후회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서윤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것이 강점이긴 한데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인기 과목에만 집중해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과목을 저희가 수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라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커리큘럼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교육감님, 앞으로 그 고교 교육의 트렌드가 고교 학점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2025년에 전면 시행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교 학점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우리 교육의 중등교육의 트렌드이고 미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모습이죠. 학점제라고 하는 건 고등학생 때부터 자기 자신의 진로, 진학, 흥미, 적성에 알맞는 과목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학생이 선택한 거기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고등학교에서 배울 내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각자 자기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고교 학점제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학교에서는 교과 특성화 학교 같은 걸 운영해서 학교 안에서 우선 학생들이 선택폭을 넓혀줘야 되고요. 또 학교 밖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진로 전공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이렇게 할 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사회 자체가 세종시라면 세종시 전체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장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어디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교 학점제에 적절한 도시 규모와 시스템을 갖추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교육과정 실제 및 설계 및 진로 진학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지도해 오신 양지고등학교 정은혜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세종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교과 특성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단위학교 교육과정이 굉장히 특성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은 사실 공동교육과정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올해는 정시 대비 그리고 자격증 취득까지 해서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필요를 수용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 이러한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학교 밖에 이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상호 보완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더불어 이것이 세종형 고교 학점 안착의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제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등교육이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은 모두가 성공하는 학습,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 및 온라인 수업에서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지는 현실을 생각할 때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비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환경에서 더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 교육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세종고등학교 김종호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런 원격 수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그러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어떤 수고를 조금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세종시 교육청이나 학교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선도 교사를 우리가 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도 교사를 통해서 그런 좀 질적으로 높은 형태의 수업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을 만들고 이것을 좀 탑재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분이 수집했던 수많은 학습 자료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어떤 콘텐츠를 같이 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형태를 교사가 공동으로.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좀 신장시킬 수도 있고 학생들의 수업의 질도 높아질 수 있어서 이런 융합형 콘텐츠가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됐으면은 이런 원격 수업에서의 장점을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세종교육을 위해서 마무리 발언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양지고등학교 정은혜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래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확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가 아무리 잘 구축이 되었더라도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결코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온라인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수업의 형태, 교사와 학생 간 또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 교류 등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조치원 여자중학교 이은재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현재의 학교나 미래의 학교 어디든 교육의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존심을 갖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으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워가며 성장하는 학교, 또 그것을 지원하는 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꿈나무인 새로운 중학교 최은서 학생. 네, 저는 현재의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종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미래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종시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름고등학교 윤서연 학생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세종시에 살면서 타 시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세종시는 참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와 적성에 맞추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학교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슬로건에 맞추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대입 위주의 학습이 아닌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7분의 아주 마무리 발언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세종교육공동체가 코로나로 지금 어렵잖아요.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체 마무리 전에 오늘 이 자리 정말 이 자리에서 많이 배우고 또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물론 이제 과제도 많이 얻어 갖고 가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자율로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세워주신 세종시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그걸 잘 따라주신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교육의 강점이 항상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깜짝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코로나19 이후 세종교육 공동체로 시작합니다. 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종교육 공동체에게 힘을 드리고자 세종교육 공동체로 7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세종교육의 미래. 정달새 같은 아이들이
교실 속에서 꿈을 키워요. 60억이 넘는 지구촌 사람들과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요. 동행하는 긴 여정에서 체험하고 성장하는 삶의 길 응원합니다. 세종교육 공동체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교육감님, 중등교육과 장학사님, 그리고 일곱 분의 패널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